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한자는 이 글자입니다. 아주 간단한 글자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한자가 맞습니다. 이 한자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한자, 관련되는 한자 계속해서 시리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바로 술의 거, 술의 차자입니다. 한마디로 도금이 거도 있고 차도 있는 셈이죠. 이 두 가지 음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략 거 같은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 즉 인력으로 끄는 어떤 그런 수레를 말하고, 차 같은 경우는 동물이나 혹은 다른 기계의 힘을 빌려서 움직이는 걸 뜻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자 중에서도 정거장 할 때 이 거자는 차를 말하지만, 그렇죠? 자동차를 말하지만 거로 읽고요. 그 다음에 유모차 할 때 차자도 손으로 미는, 그렇죠? 그런 차지만 이건 또 거라고 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차장, 유모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같은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도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는 차로 많이 읽는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보다는 훨씬 차가 많죠. 자, 이 수레거, 수레차자 같은 경우는 7급에 배정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상형 문자입니다. 보실까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그림이고요. 약간 위에서 내려다 보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스듬히.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있죠? 기울 때도 있고 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말들을 끌 때 쓰는 끌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레의 모양을 나타내죠. 갑골문이고 그다음에 금문인데요. 보통 갑골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있는 끌채도 있는 방면에, 이 금문의 경우에는 완전히 수직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멍에까지 완비된 어떤 마차의 모양, 그렇죠? 하지만 이제 소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죠. 소전이나 금문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좀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위에는 약간 차양같이 전 보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그렇죠? 지붕과 차양의 모습도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간단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초서체를 이렇게 씁니다. 하나,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쓴 것을 나중에 보시겠지만 간체자에서 그대로 정형화하여 이렇게 쓰는 글자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 채자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무언가 대칭이 되어 있죠. 이 술의 바퀴나 굴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글자도 있네요. 재밌습니다. 술의 바퀴가 두 개쯤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승객이 타는 곳이고, 그렇죠? 여기는 굴대이를 나타냅니다. 바퀴를 나타내고요. 수레가 하나, 둘인데 대충 이 부분을 그냥 가져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부분만 본 거죠. 바퀴. 그래서 이 술의 거, 술의 차자 같은 경우는 두 글자를 더 붙여서, 이 글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술의 인자,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금일 한자 12번째 시간에 이 글자를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울릴 괭, 수레 소리 괭자입니다. 수레가 지나갈 때 얼마나 큰 음이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괭음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4개짜리 술의 차자, 술의 거자가 4개짜리인 글자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금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술의 차자, 술의 거자의 파생 글자는
이 글자, 술의 차자, 술의 인자 이거는 이제 그 급수한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굉음할 때 이 굉자 1급에 해당하는데 이게 세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의 거, 술의 차자 우리나라 이렇게 쓰고요. 중국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서체를 조금 정형화하여 이렇게 씁니다. 재밌는 것은 대부분 거라고 읽지 않고 츠어라고 해서 차라고 읽는다는 얘기죠. 다만 일부 문어체 혹은 특히 우리 장기, 그렇죠? 바둑 말고 장기에서의 말 중에 차 있죠. 이 차를 읽을 때는 특이하게도 중국에서는 쥐라고 읽습니다. 이 얘기는 거라고 읽는 것과 뭐 어떻게 보면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에서는 역시 차라고 읽고요. 역시 장기의 차를 얘기할 때만 쥐라고 읽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거라는 표현은 없고 차에서 온 듯한 음인, 도금인 샤밖에 없습니다. 혹은 훈독인 구르마 정도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함중일 삼국에서는 차와 거가 구별되는 반면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를 훨씬 더 많이 보존해서 쓰고 있죠. 도금으로. 일본에서는 거라는 도금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차라는 도금의 변형인 샤만을 씁니다. 그러면 술의 거, 술의 차자를 응용한 단어를 6개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차량입니다.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술의 차자, 술의 거자가 들어가 있죠. 옆에 두 량자가 보이네요. 물론 이거는 기차, 객실의 차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량짜리, 3량짜리 열차다 이런 얘기하죠. 차장, 요즘에는 이런 말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기차, 버스, 전차 따위에서 찻싹을 받거나 찻싹, 차표값을 말하죠. 혹은 차의 원활한 운행과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람. 차장이라는 표현 가끔 씁니다. 그때 장이 긴 장자, 우두머리의 장자가 아니라 장악하다, 그렇죠? 파악하다 할 때 손바닥 장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차열이 아니라 찢어질 열자죠. 거열입니다. 아주 끔찍한 고대의 예전의 형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람의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묶고 그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서, 물론 사람이 끌지 않고 말이나 소가 담당하겠죠. 찢어서 죽인다. 아주 읽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환열이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 거라고 읽습니다. 참고로 지금 약간 분홍색 글자는 차라고 읽는 것이고 이렇게 초록색 글자는 거라고 읽을 때를 표시했습니다. 다음 글자는 차마비라고 안 하고 거마비라고 얘기합니다. 수레와 말을 타는 비용이다. 그래서 교통비를 이른다. 그래서 거마비라는 건 너무 좀 오래된 표현인 것 같고요. 요즘에는 대부분 교통비 정도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조금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는 회사라든가 조직에서는 거마비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잣돈 할 때 그렇죠? 길 노자를 쓰기도 하고요. 노자. 자금할 때 자자죠. 재물할 때. 차비라는 말도 씁니다. 이럴 땐 차비죠. 이럴 땐 거마비인데 이걸 또 거비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도금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박차를 가하다라는 표현은 제가 예전에 우리말 오늘의 한자어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박자가 칠박자죠. 박수, 박자 이런 거 할 때 박자인데 말을 탈 때에 신는 구두의 뒤축에 달려있는 물건. 보통 우리나라에는 없고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카우보이들이 옛날 신는 것 중에 이렇게 뾰족한 것을 징 같은 거를 징이라고 하나요? 박은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말의 배에 세게 찔러 넣어서 말을 놀라게 해서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거죠. 너무 세게 찌르면 말이 뒤집어질 수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7박자에 술에 차자가 써서 박차라고 하면 구두의 뒤축에 달리는 물건, 박차를 가하다 뭐 이렇게 많이 쓰죠. 우리가 할 때 가끔 씁니다. 그 다음 정차장입니까? 정거장입니까? 그렇죠. 우리 입에는 정거장이 훨씬 더 익숙하죠. 버스나 열차가 일정하게 머무르도록 하여진 장소,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곳, 정류소, 머무를 유자를 이렇게 쓰고요. 정류장 할 때도 씁니다만 이럴 때는 정거장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씁니다. 정차장이라고 쓰면 안 되냐? 사실은 안 될 건 없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것도 전기로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정차장이라고 했다는 게 아니고 정거장이라고 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차, 정거 모두 가능합니다. 차가 정지하는 것을 정차인지 정거인지 다 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정차가 조금 더 입에 익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헷갈리죠? 아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조금 더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술의 거, 술의 차자 7급 단어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금일 한자 44번째 시간에는 술의 거 혹은 술의 차,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술의 거도 꽤나 많이 씁니다. 그렇죠? 자전거, 인력거 할 때도 술의 차자가 아니라 거자로 읽죠. 그렇죠. 유모거는 아니고 유모차가 되고요. 이런 부분은 많이 헷갈리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일 한자 44번째 시간에는 술의 차, 술의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술의 소리 굉자도 알아보았고요. 또 계속해서 비슷한 관련을 가진 글자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한자 44번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